안녕하세요. 위자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배윤성 작가님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말이고요. 안녕하세요. 배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앵콜 공연을 부탁드려가지고 앵콜 방송을 하러 오셨습니다. 네, 오늘 무슨 주제로 해볼까요? 어차피 책을 썼으니까 네. 책도 홍보할 겸 좋죠. 네. 책에서 제가 이제 여러 친구들이나 제가 알았던 지인들을 좀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따와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그게 실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고 또 후속적인 스토리는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재밌겠네요. 후속 이야기까지. 네. 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네. 여기 챕터에서는 이런 시댁 저런 시댁인데 시댁. 네네. 네. 이런 시댁 저런 시댁이라는 그런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나 너무 결혼을 잘했어. 우리 친정 부모님보다 시 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해주시고 좋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네.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진짜 딴 얘기하자. 이런 맞아.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뭐 좋은 친구들은 워낙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에 빠져서 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까지 미워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는 친구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요. 네. 저는 이제 친구로서 그 친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똑똑하고 그다음 실수를 하지 않고 경우가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되게 많이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해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댁 식구들도 잘 챙기고 뭐 대소사 이런 거에 돈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자기 성격대로 되게 열심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는 이제 시댁 절대 발걸음을 안 할 거라고 앞으로도 지금도 안 하고. 그 정도로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너가 그때 시어머니 뭐 옷도 해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되게 열심히 뭔가 했는데 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이러저러한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댁하고 관계가 되게 나빠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이유는 딱 하나로 딱 모아지는 거예요. 말. 네. 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 작은 말. 그게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큰 강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게 모여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다리까지 끊어버리면 이제 얼굴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서 이제 서운함이 쌓였구나. 근데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네. 자기가 한 말 중에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는지 잘 감지를 못하세요. 근데 들은 사람, 당한 사람은 그거를 말한 사람보다 100배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간다는 제가 이제 그런 어쨌든 통계의 치를 얻게 된 거죠. 어떤 말들이 이제 그런가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 이제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에게 들었던 말들 중에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 어떤 말들이냐면 첫 번째 시댁 식구들이 그 며느리나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를 약간 집안의 일꾼이나 하인 정도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일단 깔려 계시면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려먹는 듯한 그 며느리의 노동력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잘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의 말들이 이렇게 우연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정성껏 잘 키운 아들을 누가 이렇게 채갔다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기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쨌든 무의식의 작동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은 내재적으로 깔리면
내가 뭐 말을 조금 조심해서 잘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결혼이라는 어떤 상황에 놓여서 이런 대접이나 이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자기 존재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체적인 예로 어떤 네네. 말인지 좀 알려주시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심한 예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너는 친정에서 이거밖에 못 배웠느냐.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약간 이제 강약의 차이는 있지만 하시죠. 어떻게 배웠길래 너네 물론 문화가 다르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상대편의 그런 집안을 약간 그래서 내가 잘 못하면 내가 혼나는 거는 괜찮잖아요. 내가 잘 못했으니까. 근데 너는 뭘 배웠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이게 감정적인 그런 걸로 갑자기 탁 불이 붙거든요. 몇 번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가도 즐겁지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잘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몇 번 겪다 보면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뭔가 알 것 같은 게 있어요. 그 전에 친정에서 굉장히 잘 크고 잘해줬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시댁에서 이런 격차를 더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네네. 하고 저 같은 경우가 반대거든요. 친정에서 하도 욕을 먹고 자라가지고 시댁이 절대 잘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별로 타격감이 없으시겠어요. 아니 타격이 있죠. 신혼 초에 그런 말 남편한테 많이 했거든요. 자기네 어머니는 왜 그래 나한테?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친정에서 들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통의 많은 것들을 친정에서 어릴 때부터 겪으면서 그걸로 이제 뭐라 그럴까 훈련과 무장이 돼 있잖아요. 웬만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 되게 차갑고 사실 따뜻하지 않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 몇 년 지나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맷집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웬만한 말에는 상처를 안 받는. 이게 상대적이 아닐까 싶어요. 되게 그런 거 따뜻하게 있죠. 잘 자라시고 시댁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안 오고. 그러니까 살면서 네. 혼나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꾸지람을 듣거나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봐. 맞고 욕먹고 자란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자. 여기서 네. 중간자에 계신 네.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제가 알기로 마리님 어머니를 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으세요. 맞아. 잔소리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세요. 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뵌 적은 없는데 네. 느낌은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마리님이 굉장히 슬기롭게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뭐랄까 조율을 하시는 분이셔서 듣고 네. 싶어요. 전 아까 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뭘 배웠냐 뭐 이렇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돌려서 뭐 왜 이걸 이렇게 하냐라는 식으로 네 집에서 그렇게 배웠니 뭐 이런 네네. 식의 말일 것 같은데 네. 저도 들어봤죠. 근데 그거는 뭐 서로 문화의 차이고 나도 집에 가면 귀하 딸이고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저는. 진짜 크게 마음에 안 담아두신. 네. 그걸 언제 터득하셨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처음에는 저 나한테 뭐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때 이제 그거는 뭐 입장 바뀌어서 아까 배 작가님 그랬잖아요. 은연중에 내 맞아. 아들이 괜찮고 너가 이런 마음이 이제 다 내 아들이 귀하고 내 딸이 귀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집에 가면 또 저희 남편을 엄마가 그렇게 좀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저한테 대고 얘기하니까 직접은 안 하지만 그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 기저에는 내 아이가 괜찮다. 뭐 이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는 뭐 입장 차이고 뭐 양쪽 다 그럴 수 있으니까 다만 저거를 뱉느냐 안 뱉느냐는 내가 더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안 보면 되는구나 가끔 보면 되는구나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점점 이제 관계의 면적을 좀 줄여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제 거리감이 생기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 이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책
조금만 한번 읽어드리고 네. 이것과 연관된 부분 한번 읽어드리고 대화를 좀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연극에서 하기 싫은 걸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치료제가 없는 우라병을 키우고 있다. 그러다 서운한 말 한마디가 기름을 붓고 감정의 앙금을 남긴다. 시부모는 생일잔치에 오지 않는 며느리를 두고 괘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싫다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뿐만 아니라 충실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탈출할 방도를 찾은 것은 아닐까. 어차피 만나기만 하면 얼굴이 구겨지고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가는데 자꾸 만나서 병만 키우면 뭐 하겠나. 결혼하면서 시월드와 원수가 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는 여자가 있겠는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강력한 말 펀치를 몇 대 맞고 나서 마음이 싸늘하게 식는 것이다. 이쯤 되면 세상의 모든 예비 시월드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한번 망가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으니 비극적 결말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모든 화는 입에서 시작되므로. 맞아. 진짜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저희 형제들하고는 이 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은 사실 몇 번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제 핏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로 인한 상처가 칼로 물베기처럼 맞아. 또 없어질 수 있지만 네. 저는 이 시월드와 며느리는 굉장히 다른 좀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실 인간관계인 이유가 혈연도 아니면서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남자가 한 명 또 끼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 관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모두가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그 끼어있는 남자 또한 제일 불편하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네네. 양쪽이 사실은 다 물론 조심하고 배려하고 양보해야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조금 더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좀 시월드 분들께서 이 새로 자기 집안에 들어온 그 한 명의 단독자에게 조금 말 조심하고 좀 떳떳하게 해주고 적응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댁 문화를 익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할 어떤 자리를 찾을 때까지라도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기다리지도 않고 너무나 달라라는 딱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대하니까 그들이 이제 뭔가 조금 잘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것이 이제 야단치거나 혼나는 방식으로 약간 가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결혼한 지 25년 정도 됐는데 10년쯤부터 이제 시댁의 발걸음을 안 하고 남편이 혼자서 명절에도 가고 있어요. 생일에도 가고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남편 혼자 이렇게 보내고 집에서 있으면서도 좀 불안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다시 이제 오래 또 되니까 이제 가거나 말거나 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에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안 오는 것이 맨 처음에는 너무나 괘씸하고 하지만 그래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또 그 안 보는 관계에 또 이제 적응이 되거든요. 결국 아름다운 그림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키우는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자라는데 그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친구처럼 시댁과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그런 생활을 꾸려나가는 게 결국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 전에 조금 노력하고 이런 비극적인 그런 단계까지 좀 안 가도록 양쪽에서 조금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30년 차가 되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이 한 10명 중에 3명은 있어요. 그 정도로요? 네, 있어요. 시댁을 절대 이제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 말 가지고서 일어난 어떤 그 설화 때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며느리를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네네. 그 중간 낀 세대로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일단 마음가짐을 이 말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자 해도 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말 조심을 하기 이전에 일단 마인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데려오는 여자 그 친구를 어떻게 내가 그 우리 가족 속에서 자리매김할 건지 이런 것부터 제가 조금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그래야지 제가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지 않고 따뜻하고 뭔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그 여자친구를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을만 하다는 걸 일단 좀 전제로 두고 일단 좀 기회를 좀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요즘에 이제 시어머니가 될 저희 또래들은 네. 굉장히 의식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오히려 며느리들보다도 더 먼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가 며느리로서 너무 많이 만나면 너무 자주 만나면 뭔가 또 불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 시어머니가 될 분들이 먼저 그렇게 딱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적게 만나고 그 새로운 과정을 꾸리는 사람들끼리 잘 상의해서 자기네들이 좋은 솔루션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그냥 지켜만 보겠다. 네, 그런 식으로 되게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서 지금 앞으로의 며느리들은 저희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시월드와의 생활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혼의 주체는 결국 두 사람이다라는 네. 걸 인정하고 그 부모들은 한 발자국 물러서는 그런 모양이 앞으로는 되겠네요. 이상적이네요. 있습니다. 네. 한 발짝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네, 네. 말씀이 맞으시거든요. 내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 기준이더라고요. 네네. 이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세대들이 느끼는 기준은 또 다른데 맞다. 자꾸 내가 했던 것보다 완화됐으니 너희들은 괜찮지 않니? 마치 이런 거죠. 나는 학교를 10리길을 걸어 다녔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없는 존재가 되어줄게. 니들 둘이서 살아. 라는 느낌 정도로 빠져주는 정도가 그러네요. 돼야 이게 둘이서 뭔가 하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나는 나 때보다는 나라고 하면 이게 또 라떼는 그럴 수 이런 식이 있겠네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찾을 때는 내가 뭐 도움을 주든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둘이 사는 거야 그렇죠. 라고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와서 물어도 대답할 때 말을 길게 하면 또 잔소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냥 입을 닫고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네. 그런데 반대로 한다 우리는. 지갑은 닫고 입을 연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설화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서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네요. 지금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 발짝 뒤로라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세대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지나친 감성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제 경험으로만 빗대어서 그것보다 조금 덜하게가 아니라 진짜 그 기준 없이 완전히 그냥 빠져버리는 그래서 너네가 정말 알아서 너네 그 삶을 잘 개척해라. 사실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요. 네. 좋은 바다가 말씀. 안 느껴지게 시가 안 느껴지게 10월도 에피소드. 시금치의 시자 아니고요. 바다였나요? 바다 아니었습니까? 네. 네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네. 그냥 이 에피소드 들으면서 근데 반대로 요즘에는 이제 여성 아내분 중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처월드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나 있으면은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처월드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반대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에는 네. 그것도 이혼 사유 중에서 비율이 점점 높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모와 사위의 관계. 네, 그들의 반론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선진국화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후끈 뜨거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